정신간호학 6개년도 기출문제 핵심 정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정신건강간호의 이론적 모형은 실존 모형이다. 실존 모형은 정신건강간호에서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상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고독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아침에 부인과 싸운 남편이 귀가할 때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방어 기전은 취소입니다. 타인이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원상복구시키려는 행위. 예를 들면 죄를 짓고 교회에서 용서를 비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승화는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감정을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활동이나 행동으로 바꾼다. 억제는 자각적으로 의식하며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과정이다. 안 좋은 옛 기억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행위이다. 페플라우의 치료적 관계 모형 5단계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두세요. 치료적 의사소통의 답변으로 올바를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간호사는 환자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우는 답변이 정답입니다. 사고장애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례가 주어지면 어떤 사고장애인지 알아야 합니다. 착각은 대상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거나 스트레스나 불안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화증은 기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도하지 않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 말하는 증상이다. 거짓말과 달리 본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주로 기질성 뇌손상, 치매, 코르사코프 증후군 등에서 나타난다. 지리멸렬은 말의 핵심에 도달하기까지 불필요한 세부 설명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사고 과정의 장애이다. 우회적이고 장황하지만 결국에는 질문의 요점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사고 이탈과 구별된다. 시너저조작증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그 의미를 본인만 이해하는 상태이다. 주로 조현병에서 관찰되며 언어의 이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추처애로 증상은 약물 유발 운동 장애로 급성 및 지연성 증상이 있습니다. 주로 정형 항정신병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발생하며 비정형적 항정신병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추처애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처애로 증상에는 근육 긴장 이상, 좌불안석, 파킨슨증, 완서증, 진전, 지연성 운동장애 등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 운동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처애로 부작용은 도파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근육의 경직, 움직임의 둔화, 떨림 등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복용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혈압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감소하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하는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은 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바의 분비가 감소하면 불안장애, 불면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하는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활동치료는 대상자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음악, 미술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리튬은 정신과 약물로서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리튬의 혈중 농도 1.5mg/L 이상이면 독성 반응이 발생합니다. 구토, 졸림, 초조, 이명, 현기증은 리튬의 부작용입니다. 리튬 복용 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은 1, 2, 3차가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차 예방은 새로운 정신장애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차 예방은 정신장애의 총사례수와 유병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신장애의 조속한 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즉, 유병률을 감소시킨다. 3차 예방은 정신장애로 인해 부차적으로 갖게 되는 정신적 결함이나 사회적 장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재활치료가 그 예입니다.
퇴원을 계획 중인 조현병 환자가 인지기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 환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사회기술 훈련을 시키기에 적절한 주거 서비스는 집단 가정입니다.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자주 출제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대처 방안은 주변 환경에서 위험한 물건을 확인하고 제거한다. 조현병 환자의 증상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양가 감정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우원증은 사건의 핵심을 벗어나 주변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연상기와는 서로 관련 없는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 위험이 있는 조현병 환자에게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소음, 혼잡, 과도한 자극 등으로 인해 환자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소화한다. 조현병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정신질환이다. 조현병 환자의 환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이나 환자는 이를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때 간호사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서 환자에게 현실과 상상의 구분을 돕고 혼란과 불안을 완화시켜야 한다. 조현병 환자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간호중재는 망상 때문에 불안해하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를 이해한다. 지속성 우울장애는 일반적인 우울장애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2년 이상 지속되며 대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 자존감 저하 환자에게는 환자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증상입니다. 허무망상은 자신이나 세상, 신체 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고 믿는 망상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장기는 다 없어졌다. 와 같은 표현을 보이며 중증 우울증에서 흔하다. 빈곤망상은 자신이 극도로 가난해졌다고 믿는 망상이다. 조종망상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믿는 망상이다. 과대망상이란 자신이 비범한 능력, 지위, 권력,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망상이다. 신체망상은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나 질병이 있다고 믿는 망상이다.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장기가 썩고 있다. 벌레가 몸 안에서 기어다닌다고 확신한다. 조현병, 우울증, 망상장애 등에서 나타난다. 친밀하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노인성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개방형 질문보다는 단답형 질문을 통해 환자와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체계적 탈감작은 광장공포증 또는 다른 공포증에 대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노출 요법의 한 형태로 대상자를 두려운 상황에 점차적으로 노출시켜 두려움을 극복한다. 공황장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혀오는 불안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간호중재는 환자를 조용한 장소로 옮기고 곁에 있어준다. 강박장애 환자가 반복해서 손을 씻는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으로 인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중년 여자가 두통, 복통, 심계항진, 소화장애를 호소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신체적 병인은 없다. 이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진단은 비효과적 대처이다.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 해결 정서 조절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능을 저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극성 장애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자 하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적절한 성적 유혹 및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이다. 허쉬웨인 성격장애로 알려져 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성격장애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사회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타인을 속이거나 기만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간호중재는 수용될 수 없는 행동임을 설명하며 제한 설정을 한다. 환각제는 시공간에 대한 지각이 변하고 색이나 촉감을 풍부하게 느끼게 하며 독성 반응으로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킨다. 플래시백은 과거에 경험한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뇌에 떠오르거나 심리적으로 다시 경험하는 현상이다.
플래시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진압력 장애를 보이는 치매 환자가 상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자극이 적은 환경은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환경은 불안을 유발하며 방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설트랄린은 우울증 및 강박장애, 패닉장애, 사회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이상에 대한 치료에 사용됩니다. 벤즈트로핀은 파킨슨병의 증상, 특히 약물 유발성 무기운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메틸페니데이트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ADHD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마찰 도착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비밀리에 마찰을 가하는 성적 장애이다. 자극적인 환경에서 성적 충동을 얻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규범과 법적 제한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상동적 행동은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발달 장애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손을 튕기는 동작, 몸을 흔드는 동작, 머리를 흔드는 동작, 반복적인 언어 사용 등.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 장애, 정신병, 중추신경계 이상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품행 장애는 행동 및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징적인 행동 패턴을 갖는 신경 발달 장애이다. 아동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야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성적 발달 단계를 기억하세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입니다. 방어 기전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투사는 개인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욕망, 생각 또는 특성을 다른 사람 또는 대상에게 돌리는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전치는 개인이 외부로부터 받은 의견, 가치관 또는 특성을 자신의 내면으로 수용하는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반동 형성은 자신이 억압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나 욕구를 대조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실제로는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지만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조현병 환자의 증상입니다. 우원증은 대화 상대방의 발언을 무작정 따라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듣는 말에 반응하여 반복하거나 되풀이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말비빔은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말을 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환자가 긴 발언을 계속하고 주제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고 이탈은 환자의 사고가 일상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고 불연속적이며 혼란스러운 것을 나타냅니다. 말의 혼란, 말의 의미 없는 어법 사용 또는 주제와 상황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상이완은 대화나 사고의 일관성을 잃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주제나 아이디어 간의 논리적인 연결이 부족하며 이어지지 않는 연상이나 말의 단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은 주로 추상적 사고 능력, abstract thinking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속담은 문맥을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간단한 직관적인 해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대상자의 사고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지행동요법은 역기능적인 사고 패턴과 부적응적인 행동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대상자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자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가암인 산화효소 억제제, MAO를 복용하는 환자 간호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강조해야 한다. 성숙위기 또는 성인위기는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단계로 이러한 시기에는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변화와 고찰이 발생합니다. 정년퇴직은 대개 중년 이후에 이루어지며 직장에서의 경력이 종료되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변화를 동반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종종 폭력 행동에 대한 공포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폭력 행동과 관련된 공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폭력자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침입적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에서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망상은 환자가 일상적인 사건이나 외부 인물에 대한 과대한 관심이나 의심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대상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 망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망상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서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는 자신의 생각, 행동 또는 신체가 외부 힘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 망상은 종교적 주제나 관련된 내용에 대한 비현실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망상입니다. 환자가 신성한 경험이나 신화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믿거나 종교적 허물이나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고 할 때 간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공감과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조현병 환자가 담당 간호사에게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 A가 나를 해칠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병실을 바꿔달라고 한다. 이때의 간호중재는 환자가 말하는 내용의 사실보다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공감한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환상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하거나 오해를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현실적인 상태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 방식이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자존감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살 시도를 반복한 경우 회복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계획 수립, 가족 치료, 우울증 원인에 대한 토의, 약물 조절은 모두 중요하지만 자살 위험성을 먼저 평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로 진단한다. 양극성 장애 환자가 다른 환자 및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행동을 제한하고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안의 단계입니다. 1단계 경증 불안은 매일매일의 생활 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는 신체적인 징후가 없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2단계 중등도 불안은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지각 영역이 좁아져 선택적인 부주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중등도 불안 상태에서 다시 경미한 불안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심한 불안 상태로 이동합니다. 3단계 중증 불안은 지각 영역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오히려 불안과 무관한 사소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심한 불안 시에 자율신경계 중 특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므로 맥박과 혈압, 호흡이 증가하고 에피네프린 분비와 혈관 수축이 증가되며 더하여 청까지 상승하는 등 여러 방면의 생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체적 증상도 급격히 증가하여 몸을 떨게 되고 몸의 과도한 움직임, 동공화대, 심한 발한, 설사, 변비 등이 일어납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4단계 공황은 극심한 불안 상태로 이때의 공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공황 상태 대상자의 안전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잠재적인 해로움을 지각할 수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의 말이 조리가 없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여야 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여 불안이 감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법은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에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로 홍수처럼 생각이 과다하게 채워진 마음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과도한 호흡은 광장공포증의 증상 중 하나이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코와 입을 덮을 수 있는 봉투를 사용하면 환자는 느긋하고 규칙적인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강박증 환자가 손 씻는 행동을 반복할 때에는 손 씻는 행동을 하도록 허용한다. 강박증 환자가 강박증적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불안이 더 커질 수 있고, 때로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환자가 외상 후 증후군을 경험하면 외상적인 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악몽, 플래시백, 과잉각성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함께 있어주고 그들이 불안 또는 고통을 겪을 때 지원하며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잉각성은 감각적 자극이 너무 많거나 강하게 작용하여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주로 감각 통합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잉각성은 고음, 강한 빛, 강한 냄새, 강한 촉감 등과 같은 감각적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완벽주의적인 특성과 통제의 욕구, 감정 표현의 부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이 빠르게 변화하며 감정 폭발이나 감정 블랙아웃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정성을 경험하며 자아 동일성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편집성 성격장애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는 중립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로 대한다. 중립적인 태도는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전은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중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금단 증상 중 하나로 신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로 중독자가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면 무의식은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응급 상황으로 의료진의 치료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코카인은 중추신경 자극제 중 하나로 중추신경계통을 자극하고 중추신경계통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약물입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코데인은 진통 및 기침 억제제. 중독 가능성이 있으며 남용이나 오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헤로인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제로 아편 유래의 마약 중 하나입니다. 헤로인은 강력한 아편 유사물질로 중독성이 높고 불법적인 마약 중 하나입니다. 진통, 진정 및 평온을 유발 디아제팜은 불안 및 긴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진정제 및 항불안 약물입니다. 페노바비탈은 간질 및 발작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항경련제 약물입니다. 또한 수면제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중독 가능성과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 환자는 폭식 발작 중에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 자제력을 상실하고 대량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환자가 밤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에 빠지는 상황은 급성남연병입니다.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며 그중 하나가 남연, 즉 갑자기 발생하는 과도한 졸음과 함께 환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잠들거나 깨어날 때의 환각은 급성남연병 환자가 경험하는 상황 중 하나로 갑자기 수면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가 혼동되고 환각적 경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장애 환자 면담 시 환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비판단적인 태도로 경청한다. 환자와의 신뢰를 구축하여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신경발달 장애의 일종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 반복적인 행동 및 관심사에 특징적인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구축, 미소, 눈맞춤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뚜렛 장애는 1년 이상 지속되는 복수의 운동틱과 1개 이상의 음성틱이 나타나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반응성 애착 장애는 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 형성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결과 아동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타인에게 애착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 장애이다. 사회적 모형에서 이상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규범과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 문화, 사회 또는 지역에서 형성되는 가치 및 행동 규범을 기반으로 한다. 의식적 방어 기전과 무의식적 방어 기전으로 구분한다.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란 자각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억압은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기억, 욕구, 충동 등을 의식에서 배제하고 무의식으로 밀어넣는 과정이다.
보상은 자신의 부족하거나 손실한 부분을 다른 영역에서 강화하려는 경향이다. 작은 고추가 맵다. 는 속담과 관련이 있는 방어 기전은 보상이다. 부인은 감정이나 충동을 원래의 대상이 아닌 대체된 대상에 표출함으로써 자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방어 기제이다. 투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부담을 줄이고 자아를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반동형성은 자신이 억압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나 욕구를 대조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전치, 투사는 자신이 처리하기 어려운 충동, 감정, 욕구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으로 옮기는 방식. 투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감정의 에너지를 더 안전하거나 다루기 쉬운 대상에게 표출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이다. 퇴행은 현실의 고통을 이전 단계로 후퇴하여 불안을 완화한다. 취소는 타인이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원상복구시키려는 행위. 예를 들면 죄를 짓고 교회에서 용서를 비는 행위이다. 다음은 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란 개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메커니즘이다. 억제는 자각적으로 의식하며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과정이다. 안 좋은 옛 기억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한다. 합리화는 불쾌한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 결정을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으로 변형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승화는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감정을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활동이나 행동으로 바꾼다. 치료적 관계의 종결 단계란 갈등 해소 후에 환자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속증은 조현병의 일부 증상 중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이다. 보속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부적인 생각, 대화, 감정 등이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되거나 노출된다고 믿는다. 지리멸렬은 조현병 환자가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동작이나 제스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증상이다. 이러한 동작이나 제스처는 환자에게 의미가 있거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부에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비춰진다. 관계망상은 조현병 환자가 사소한 사건이나 외부의 일상적인 사건들을 자신과의 관련이 있다고 믿는 증상이다. 양가 감정은 조현병 환자가 동시에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하는 증상이다. 사고비약은 조현병 환자가 일상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비논리적이거나 무질서한 사고를 보이는 증상. 이는 사고의 유기적인 흐름이 혼란스럽거나 단편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말이나 글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고비약은 환자의 언어, 문장 구성, 단어 선택 등의 혼돈과 일관성이 부족한 특징을 나타낸다. 뇌의 구조입니다. 중뇌는 시각과 청각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손해는 운동 제어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을 실행한다. 변형예는 인지, 운동, 감각, 언어 등을 담당합니다. 인간의 희로애락 및 공격성 등 감정과 관련된 뇌의 부위는 변연계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는 다학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살 시도를 보일 때에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물어보아야 한다. 그 외에 대상자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하는 발언은 오히려 대상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학대의 유형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경제적, 물질적. 학대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제한하거나 악용하는 행위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이용하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남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학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권력과 통제를 남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이다. 이는 가족이나 집단에서의 사회적 고립, 괴롭힘, 명예훼손, 사회적 차별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정서적, 정신적 학대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고의적으로 상처 주거나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모욕, 괴롭힘, 혐오, 고립, 정서적 약화, 감정적인 조작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클로자피는 항정신병제로 모과립구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로자피는 백혈구 감소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백혈구 수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조현병 환자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간호중재는 신뢰 형성을 위해 환자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 우울증 환자에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간호진단을 내리기 위한 행동 양상은 대화가 없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환자가 우울감과 슬픔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양극성 장애 조증 상태에서는 환자의 사고가 비약적이고 치우칠 수 있다. 조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고의 속도와 연결성이 빠르고 주제나 관련성 없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연결하며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집중시키는 것은 환자의 사고 과부하를 방지하고 이해하기 쉬운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양극성 조증 환자의 이러한 과격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조증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단호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환경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 논쟁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반응은 피해야 하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보호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대상자를 고층 빌딩의 최고층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였다. 간호사가 적용한 중재기법은 홍수법이다. 토큰 경제는 원하는 행동을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강화제를 사용하여 원하는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된다. 체계적 둔감법은 공포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계층적 접근 방법을 통해 개인을 노출시키고 동시에 근육 이완 기법 등의 심리적인 휴식 기법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다. 공황장애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반복적인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공황 발작은 강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동반하며 생리적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황 발작은 몇 분 동안 지속되지만 몇 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연이어서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다. 해리성 장애는 정신의식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분리되어 기억, 인식, 감각, 정체성 등의 혼란을 경험하는 정신질환이다. 사회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장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평가에 대한 공포와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과거에 경험한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는 장애이다. 신체 이형 장애는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심한 불만족을 느끼는 정신질환이다. 이 혼자서는 작은 결함이나 하자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극단적인 관심과 우려를 가지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소한 결함으로 외모가 심하게 왜곡되어 보이게 된다. 인위성 장애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인 증상을 조작하거나 가짜 증상을 제시하여 환자로 보이려는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질병 불안 장애는 예상되는 질병이나 심각한 질환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한 개인 내에서 둘 이상의 구별된 인격 상태 또는 신분을 경험하는 정신질환이다. 는 신체적인 증상이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물리적인 원인이나 기저질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장애는 주로 신체 기능이나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환장애 환자는 실질적인 기능 손상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들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손상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주의를 돌리기 위한 방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성격장애이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법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 거짓말, 사기, 책임 회피 등을 자주 보일 수 있다. 마술적 사고와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 유형은 조현형 성격장애이다. 이상한 사고와 행동, 사회적 격리, 독특한 환경과 사물에 대한 관심 등의 특징을 가진 성격장애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비현실적이거나 이상한 사고 양식을 갖고 있다.
또한 환경과 사물에 대한 특이한 믿음이나 경험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특이한 해석을 가질 수 있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특징을 가진 성격장애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감정적인 표현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거의 없다. 사회적 고립과 감정적인 거리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특징을 가진 성격장애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상대방의 도움이나 지시가 없으면 불안하며 의견 표출이나 독립적인 행동을 어려워한다. 자기 가치감이 낮고 과도한 인정과 관심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사회적인 부끄러움이나 염려, 사회적 상반되는 평가를 피하려는 강한 욕구 등의 특징을 가진 성격장애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제한하며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한다.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집단요법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내가 자조모임 참석을 중단한다면 재발할 위험이 높아질 거예요. 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 그들은 자조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계속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자조모임이 그들의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중단할 경우 재발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메타돈 및 비프러린과 같은 아편 대체요법 약물은 중독자에게 아편의 대체물로 제공되어 신체적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고 금단 증상을 완화한다. 나록소는 아편 중독자의 긴급한 대처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과도한 아편 섭취로 인한 중독 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투여된다. 나록소는 아편 작용을 차단하고 호흡 억제를 예방하여 중독자의 생명을 보호한다. 신경인지장애 치매는 일상적인 기능과 인지 능력의 지속적인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인 질환이다. 주로 노인들에게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젊은 성인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신경인지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다. 주요 증상에는 기억력 손상, 사고력 및 판단력 저하,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 문제 해결 능력 감소, 일상생활 기능 저하 등이다. 간호중재는 환자의 안전과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환자의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정신과적인 식사 및 체중 조절 장애로 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 여성에 흔히 발생한다. 주요 특징은 식욕의 심한 제한, 체중 감소, 비현실적인 몸매 욕망, 신체 이미지의 왜곡, 심한 운동 활동, 음식 섭취 후 구토 또는 사용한 물질로 인한 배출 행위 등이 있다. 간호중재는 식욕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40세 남자가 6개월 전부터 잠들기가 어렵고 자주 깨는 증상을 호소할 때 간호교육 내용은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규칙적인 기상시간은 체내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잠에 들기 쉽도록 도와준다. 노출장애는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나 노출된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동이다. 성적 피학장애는 성관계에 대한 강한 불안, 혐오, 불쾌감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정은 성적 관계를 막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물품 음란 장애는 비정상적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성적 흥분이나 성적 충동을 가져오는 현상이다. 성적과학 장애는 자신이 고통을 받거나 굴복되는 상황에서 성적 흥분이나 성적 충동을 얻는 것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영아기부터 발병하는 발달 장애의 일종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결여와 반복적이고 제한된 행동 패턴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화, 눈길 피하기, 감정 표현의 어려움 등이 관찰된다. 간호 목표는 아동에게 소통 및 대인관계 스킬을 가르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신분석 이론가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러는 정신분석 학자로 어린이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한 자아 발달에 중점을 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피아제는 발달 심리학자로 인지발달 이론을 제시하여
어린이가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에릭슨은 정신분석학자로 생애 주기에 따른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여 각 단계에서 개인이 겪는 위기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인간의 무의식과 성심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설리반은 대인관계 이론의 창시자로 인간의 성격 발달은 주로 초기 어린 시절에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소통 기법 중 반영하기는 대상자의 말이나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 주어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 깊이 탐색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간호사는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환자가 벽을 보면서 나를 욕하지 마 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 사정할 수 있는 증상은 환각입니다.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극에 대한 감각 경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등의 현상을 포함합니다. 망상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교정될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이나 생각입니다. 환자가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의 일종일 수 있지만 망상은 환자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의미하며 감각 경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동증은 다른 사람의 동작이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언어 압박은 강한 내적 강박에 의해 빠르고 멈추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환자가 벽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반향 언어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분, 감정, 공격성, 각성, 수면, 강박장애, 조현병의 음성 증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은 기분, 보상, 각성, 운동 제어 등 다양한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현병과 같은 장애에서 도파민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며 많은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세로토닌 역시 기분 조절, 감정, 수면, 식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항구울제가 세로토닌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감마아미노부치르산은 주로 중추신경계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학습, 근육 수축 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토 각성, 주의 집중, 스트레스 반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정적 강화를 제공하여 그 행동이 증가하도록 사용하는 치료 기법은 토큰 경제입니다. 형성법은 복잡한 행동을 단계별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강화를 제공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이 정보를 학습자에게 피드백하여 스스로 신체 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리튬을 복용 중인 환자가 구토나 설사를 하면 리튬의 혈중 농도가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은 개인이나 특정 그룹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숙위기 또는 발달위기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전환점이나 변화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입학은 새로운 학습 환경,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반하는 중요한 발달적 변화이며 개인이 적응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제공합니다. 학습된 무력감은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속증은 특정 단어, 문구 또는 행동을 상황과 무관하게 반복하는 증상입니다. 음송증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보속증은 환자 스스로가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음송증은 타인의 말을 반복합니다. 음현상은 라임이나 비슷한 소리를 내는 단어들을 연결하여 말하는, 즉 소리나 운율에 근거한 언어 연상입니다. 의미보다는 소리에 초점을 맞춘 말하기 방식이 특징입니다. 말비빔은 맥락이나 문법적 구조 없이 무작위로 단어들이 혼합된 말을 하는 증상으로 조현병 환자의 언어 장애 중 하나입니다.
신어조작증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증상으로 주로 조현병 환자에서 관찰됩니다. 이 새로운 단어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의 간호중재는 망상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망상을 가진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는 환자의 망상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직접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는 조현병 환자는 종종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생각의 불연 속성, 언어의 조직화 능력 저하, 비논리적인 연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발언이 논리적이지 않고 맥락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 이를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급성 혼동은 혼란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 상황에서 환자는 혼란스러워 보이기보다는 특정한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예요 라고 말하며 울고 있다. 사용한 방어 기제는 함입입니다. 함입은 외부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내면화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느끼는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 실패를 자신의 내부적 결함이나 죄 때문이라고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다루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퇴행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개인이 이전 발달 단계의 행동이나 심리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전치는 감정이나 충동을 원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집에서 가족에게 표출하는 것 등 무력감은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느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 발생합니다. 환자의 발언과 행동은 자신이 상황을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고 과정 장애는 비논리적인 사고, 혼란, 망상 등 정상적인 사고 과정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무력감이 더 구체적인 문제로 보이며 사고 과정 장애는 환자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덜 구체적입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사고 비약은 말하는 도중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양극성 장애의 조증 단계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는 매우 빠르고 끊임없이 말하며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관계사고는 사고의 흐름이 일관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약한 주제들 사이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 비약과 유사하지만 더 일반적인 연결 상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파는 환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느끼는 정신병적 증상입니다. 사고 주입은 환자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것이 아닌 생각이 주입되었다고 느끼는 증상입니다. 사고 지연은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멈추거나 중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위성 장애 혹은 과장 장애는 개인이 스스로 질병, 신체적 또는 심리적 증상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의학적 도움을 받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동정을 얻으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환 장애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의식적으로 증상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는 주변 환경이 비현실적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증상이 특징인 정신건강 장애로 여기에는 의도적 조작이나 허위 증상 생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리 기억상실은 특정 사건이나 기간에 대한 기억을 일시적으로 잃는 현상으로 주로 심리적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해리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조현형 성격장애는 조현병과 비슷한 하지만 덜 심각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종종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초자연적 능력이나 환상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소외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집중력과 에너지를 증가시키지만 불안,
초조, 불면,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데인과 헤로인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로 일반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으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졸음이나 의식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아제팜과 알프라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주로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약물들은 진정 효과가 있으며 집중력 향상과는 반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코올 금단 증상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음주 후 몇 시간 내에 시작되며 2, 3일이 지날 때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손떨림 외에도 불안, 발한, 불면, 불안정한 심박수, 발작 및 시각 및 청각 환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의 진전은 알코올 금단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폭식증 환자들은 종종 식사 조절감을 상실하고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면서도 반복적인 폭식 및 배출 행위를 경험합니다. 잠들기 시작할 때 환각을 보이며 수면에서 깨어나는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보이는 수면장애는 기면증이다. 기면증은 주간 과도한 졸음과 함께 갑작스럽게 깊은 수면에 빠지는 증상을 보이며 수면 마비와 잠들기 시작할 때 또는 깨어날 때 경험할 수 있는 환각도 흔한 특징입니다. 과다수면장애는 낮 동안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이 특징이다. 관음장애는 다른 사람들이 성적 활동을 하거나 벗는 것을 몰래 관찰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장애입니다. 복장 도착장애는 대개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얻는 행위를 특징으로 합니다. 마찰 도착장애는 타인에게 몰래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동으로 성적 흥분을 얻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대체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대화 개시와 유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그리고 감정 표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성적 발달 이론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아가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갈등 상태를 말한다. 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방어 기제는 아버지와의 동일시이다. 남아는 아버지를 경쟁자가 아닌 모델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초자아를 형성하며 선격할과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게 된다. 주요 우울장애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감소이다. 할로페리돌은 전형적 항정신병 약물로 도파민 D2 수용체를 강하게 차단한다. 도파민이 감소하면서 몸이 뻣뻣해짐, 미세한 진전, 근육 경직과 같은 추처회록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는 파킨슨 증상에 해당한다. 망상장애는 비기궤적 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 망상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행동과 성격이 비교적 잘 유지된다. 외형적으로 행동이 명백하게 기이하지 않다. 주요 우울증 환자의 중재기법으로 인지 재구성은 환자의 비합리적 왜곡된 사고를 인식하게 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로 수정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불안 수준별 핵심 비교입니다. 일상적 불안은 생활에 큰 영향 없음. 학습 집중 정상이다. 경증 불안은 지각 범위가 넓어지고 학습이 오히려 촉진된다. 중등도 불안은 지각 범위가 좁아진다. 선택적 부주의, 집중 도움 시 이해 가능하다. 중증 불안은 지각이 매우 제한되고 설명해도 이해가 어렵다. 공황은 현실 판단이 상실되고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하다. 범불안 장애는 특정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남편이 사고 나지 않을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낼까 등 여러 영역에 대해 매일 지속적인 걱정을 하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과도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걱정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강박장애는 불안을 유발하는 강박사고와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하는 강박행동이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어기제는 취소이다. 취소는 이미 한 생각이나 행동이 초래할 불안을 다른 행동으로 상쇄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방어기제이다. 더러울까봐 불안해하면 손을 반복해서 씻는다. 신체검사 이상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만 신경학적 증상으로 마비를 호소하는 것은 전환장애의 특징이다. 심리적 불안을 직접 느끼는 대신 마비라는 신체 증상으로 표현함으로써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이때 얻는 가장 근본적인 이득이 바로 1차적 이득이며 그 내용은 불안 감소이다. 1차적 이득은 무의식적이고 심리적 갈등 불안을 감소시킨다. 전진성 기억상실은 손상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고 이전 기억은 비교적 보존된다.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저장 회상하지 못한다. 후진성 기억상실은 손상 이전의 과거 기억을 상실하는 상태이다. 사고 이후에 새로운 기억 형성은 가능하다.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를 치료하는 1차 치료 약물은 중추신경자극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이다. 다이설피람은 알코올 의존 치료제이다.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이다. 프로프라놀롤은 불안, 진전 조절에 사용된다. 에릭슨이 제시한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는 연가기, 유아기,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한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어기제는 억제이다. 자각적으로 의식하며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과정이다. 억압, 부인, 투영, 전치는 의식적 방어기제이다. 퇴행, 취소, 반동 형성은 무의식적 방어기제이다. 페플라우가 제시한 치료적 관계에서 1단계는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신뢰와 안전한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 비밀 보장, 치료 방향 및 목표 설정, 치료 계약을 설정한다. 2단계는 자기 식별. 환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 대상자의 통찰력을 증진한다. 3단계는 환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고 명확히 하는 단계이다. 대상자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있다. 4단계는 실제적인 변화. 갈등 해소 후에 환자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이다. 대상자의 건설적인 대처 기전이 발달한다. 퇴원 요구를 거부당하자 내 담당 의사는 퇴원도 안 시켜주고 엉터리예요. 라며 화를 내는 환자에게 치료적인 의사소통은 퇴원이 되지 않아 속상하시군요. 이다. 사고장애는 사고와 인지기능계 이상이 있는 상태. 사고의 혼란, 사고의 비논리성, 환각, 망상 등. 환자의 생각, 판단, 인식, 추론 등의 이상이 생긴 상태이다. 진압력 질문 예시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집중력 질문 예시는 주어진 작업이나 과제를 완료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지적 오류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 패턴을 말한다. 현실을 왜곡하거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과잉 일반화는 일부 사건이나 경험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간주하고 모든 상황에 일반화하는 경향. 과잉 일반화는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 예를 들어, 한 번 실패하면 평생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 예를 들어, 청년은 한 번의 실연으로 인해 모든 관계에서 실연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한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필터링은 사건이나 정보에서 일부 세부사항을 무시하고 주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다. 극소화는 긍정적인 사건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선택적 추상화는 일부 세부사항만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무시하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정신건강 영역의 예방은 1차 예방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질병이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중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며 정신건강을 촉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신질환의 발생률을 낮춘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 교육, 정신건강 캠페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정신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등. 임산부의 우울증 예방 교육 등이다. 2차 예방은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조치로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개인들에게 조기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예방은 정신건강 검진, 조기 감지 프로그램, 정신건강 스크리닝,
위험군에 대한 인지도 증진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회복을 돕는다. 3차 예방은 이미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들에게 지속적인 치료, 관리,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을 예방하고 최적의 생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황 위기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말한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에는 환각, 망상, 사고장애, 피해망상 등이다. 조현병의 음성 증상에는 무감동, 언어빈곤, 무의욕증, 사회성 결여이다. 조현병 환자가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못 살겠어요. 선생님은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간호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소리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에 공감해준다.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환자가 활동요법 중 뜻대로 되지 않자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잖아요. 라고 말한다. 적절한 간호진단은 상황적 자존감 저하이다. 우울장애란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과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증상을 포함하는 정신건강 장애이다.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와 쾌감이 감소하며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저하되며 집중력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다. 주요 우울장애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우울한 기분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주 이상 지속된다. 지속성 우울장애는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 관련된 증상을 포함하며 2년 이상 지속되며 만성 우울장애라고도 한다. 만성 혼동은 일반적으로 우울장애의 증상 중 하나로서 혼란과 혼동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우울증상의 일부로서 인지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장애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증사파는 조울성 장애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다. 조울성 장애는 조증기와 우울기를 번갈아 가며 경험한다. 조증 상태에 있는 환자가 지금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라며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 간호중재는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조증 상태에서는 식욕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활동성 증가와 식욕 부진 등으로 식사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사 거부 시 간호사는 식사 방법을 조절하여 식사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사소한 요구를 반복하는 급성 조증 상태에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는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사회 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불편감을 경험하는 정신건강 장애이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 사회불안장애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며 발한, 더듬거림, 말 못할 정도의 심계항진 등의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광장공포증은 사람들이 공공장소,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도망칠 수 없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정신건강 장애이다. 범불안 장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속적인 과도한 불안과 염려를 경험하는 정신건강 장애이다. 장기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기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불안과 염려는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다. 분리불안 장애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장애로 주된 특징은 특정한 사람 또는 장소와의 분리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분리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나타나며 일상적인 활동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배우자, 친구 등과 떨어져 있을 때 혹은 떨어져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낀다. 체계적 탈감작은 광장공포증 또는 다른 공포증에 대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노출요법의 한 형태로 대상자를 두려운 상황에 점차적으로 노출시켜 두려움을 극복한다. 만족스러운 무관심은 일부 신체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이다. 주로 신체 증상 장애에 대해 사용되며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
심리적인 걱정이나 불안을 표현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보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플래시백은 과거에 경험한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뇌에 떠오르거나 심리적으로 다시 경험하는 현상이다. 플래시백을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 사건이 현재에 재현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정신건강 장애 중 하나로 개인의 감정적 안정성, 대인관계, 자아 정체성, 행동 제어 등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나타낸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가 자해 행동을 하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환자의 자해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전선망은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 중독자가 중독물질을 중단한 후에도 지속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상태이다. 코르사코프 증후군은 비타민 B와 티아민,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학적인 장애이다.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량의 알코올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기억력 상실 증상을 포함한 질환이다. 약물의 지속적 사용으로 감수성이 저하되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 용량을 늘리게 되는 현상을 내성이라고 한다. 약물 금단은 만성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량하면 발생하는 생리적 및 심리적인 반응이다. 이중진단은 정신질환과 동시에 약물 중독이나 약물 남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남용하거나 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 정신질환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공동의존은 주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관련된 개념으로 중독자와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동반자가 중독자의 중독 행동을 지원하거나 유지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선망은 특정한 상황, 객체 또는 활동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이나 방어 메커니즘이다. 불안, 두려움, 불편함 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선망은 심리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망이 있으며 대상과의 감정적 접촉, 대면 상황 또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신경성 식욕부진은 정신과적인 이상과 관련된 식욕부진 및 체중 감량을 특징으로 하는 식사 및 영양 섭취 장애이다. 이는 주로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여성에게 발생하는 것이 흔하며 자기 체형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신체적인 완벽주의, 식습관의 규칙적인 제한 등이 관찰된다. 체중 증가를 위해 음식 섭취를 강요하면 안 된다.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함으로써 음식 섭취 및 소화와 관련된 문제를 감지하고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수면장애 대상자는 취침 직전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수면을 위한 뇌활동에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다. 성별 불쾌감, 성정체성 장애는 개인의 경험과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여성이 자신의 생리적 성별에 대한 불만이나 불쾌감으로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나 외모 또는 자신이 속한 성별에 대한 분노, 불만, 불안,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여 남성의 2차 성징을 갈망하는 경우는 성별 불쾌감이다. 주의력 결핍과 인행동장애 아동에게 말할 때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다. ADHD는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고 쉽게 산만해진다. 품행장애는 행동 및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징적인 행동 패턴을 갖는 신경 발달 장애이다. 품행장애 대상자는 사회적 규칙, 법률, 권위 등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다.